네 번째 질문은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은 사실 이것도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네. 그동안에 이제 도강량해라는 이전까지의 어떤 정책들을 깨고 시진핑이 시황제로 나타나면서 모든 정치 체제를 자기에게 개편을 했고 네. 그런 게 이제 미국하고 한번 붙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꽤 좀 중국이 좀 고개를 숙인 거잖아요. 현실적인 판단을 한 예, 거죠. 현실적인.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벌어지는 문제나 말씀하신 패권의 싸움들, 시진핑이 내부적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 시황제 체제를 구축해 가는 건가? 중국의 앞날은 어떻게 되지? 뭐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없고 없는 것 같으면서 있고 그런데요. 중국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중국은 올해 원년 샤오강 시대를 여는 원년이거든 사실은요. 예. 그런데 경제 상황이 좀 참혹하죠.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뭐 이런 복지도 해주고 그런 기준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라는 건 뭐냐면 일자리를 인민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주면서 소득이 생기면서 소비하게끔 하는데 지금처럼 뭐 작년 4분기 6%라는 게 지금 1분기에 6.8%. 네,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폭이 뭐 마이너스 뭐 12에 13%인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국의 뭐 데이터를 신뢰를 하기는 좀 힘든다는 건 아시겠지만 그래도 걔네들 이번에 낸 걸 보면 좀 타격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고용이 안 된다는 거고 있는 고용도 지금 상태에서는 뭐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네. 실업이 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 인민들도 보면 부동산 하면서 대출한 것도 있을 거고 최근에 뭐 신용카드 통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이들의 소득 측면이 아무래도 붕괴를 했기 때문에 좀 영향이 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통계가 있었는데 네. 중국 내에서 이제 기업 수가 예. 상당히 좀 많이 줄어요? 원래는 국가 통계국에서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얼마 전에 좀 확인하려고 봤는데 통계치가 사라졌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 그래서 이제 유치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전문가분이 있어서 이제 그분 이제 영상을 보니까 예. 실제적으로 작년부터 외국 기업, 특히 대만 기업들이 철수를 되게 많이 요청을 했는데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했던 부분이 8월 이후에 일시적으로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총 기업 수는 안 줄었는데 외자계 기업들은 많이 철수를 해가지고 외자계 기업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생산을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왜 늘었냐? 그건 가짜 데이터는 아니고 농민공들을 다시 돈을 벌어서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촌에 가서 농촌 관련된 창업을 하려고 그런 정책을 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숫자 때문에 이제 기업 수가 이제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전체 양이나 질을 보면 중국의 이제 실업률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는데 오더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산 기지인데. 그러면 중국도 뭐 오더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또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억지로 공장을 가동하게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팔 데가 없으니까 재고만 쌓아두고 있어서 모 기업체는 이불로 뭐 방화도 하고 설비도 부러뜨리고 그런 일이 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자꾸 공산당이 시키니까. 일종의 러다이트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은 오더가 없어서 수익도 안 나는데 임대료 내야 되지. 뭐 인건비 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중국의 경제 상황을 다 설명하기는 힘들지만은 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좀 계속 연출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를 하면서 경제 얘기는 했고요. 정치 얘기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통화하면서 그래도 중국은 시진핑이 권력을 꽉 쥐고 시황제고 그러니까 이제 일사불란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셨잖아요. 네, 중국의 정치 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시진핑의 체제가 공고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중국 전문가도 네. 아니고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아니, 때문에 근데 투자를 하시니까 네. 뭐 세상 얘기를 뭐 제가 다 깨우고 그냥 계시니까. 그 보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큰 국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야당 여당이 있는 것처럼 네. 뭐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인 것처럼 중국도 그 큰 국가의 이익을 쟁취하고 싶은 권력 기관이 아니고 정치 세력들이 정치 세력들이 있죠. 여러 개 네. 여러 군데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실제적으로 태자당은 네. 마오쩌둥 이내 뭐 어떻게 보면 건국의 좀 나름대로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측이고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 중국은 이제 개혁 개방을 이끌고 이제 발전시킨 건 누가 보더라도 상하이 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상하이 방이 세력이 커서 사실은 공천당, 후진타오나 뭐 그쪽 제대로 힘 못 발휘하게끔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강점인 이후에 거의 한 30년? 30년 정도를 중국을 이렇게 왔는데 그 세력들이 뭐 한 번에 이렇게 이거에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엄청나게 많을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되고 난 다음에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암살 기도를 했던 그런 주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그런 얘기는 뭐 들은 바도 없고, 뭐 물론 뉴스는 안 나겠지만, 그죠? 네. 네. 그런 건 뉴스 안 나오죠. 당연히.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 그 권력 암투는 되게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투자자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예요. 이제 네. 투자자는 오 하다가 그냥 급락을 한번 맞았고요. 그냥 네. 정신 놓을 정도로 오 하다가 급락을 맞았고 오 하면서 빨리 올라온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야 뭐 저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좀 양심 있게 10년 만에 기회가 왔다 그러는데 네. 또 어디는 또 뭐 이 언론의 자극 100년 만에 기회 왔다 이러면서 네.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지금 시점에서 해주고 싶은 말씀은요. 일단 그 좀 아카데미카라는 이야기 좀 드리면 네. 그 자본주의를 채용하고 즉 증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마켓캡이라는 게 네. 있는데 보통 이제 최소한 GDP만큼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GDP보다는 언더 돼 그렇죠. 있거든요. 네. 지금 정도 수준이면 한 20% 정도. 지금 뭐 IMF 보고서에 준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2라고 하면 사실은 규모는 크지 않으니까 네. 우리나라가 한 2천조 정도 규모라고 하면 시가총액 합치면 그 정도 규모는 되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축식은 그냥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싸면 싼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포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대부분 되게 유명한 이제 전망기관이라든가 뭐 증권사 이런 데서 보면 코로나 이후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보면 제가 봤을 때 한 단어로 할 수 있는데 세계화와 반세계화. 그러면 세계화는 교육을 많이 하고 인적 교류도 많이 하고 그렇죠. 무적 교류도 많이 하니까 규모는 커질 수 있는데 반세계화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고로 잠그고, 네, 경계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환경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환경이 바뀔 때는 그 바뀌는 상황에서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불확실성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저한테 프리미엄이 됩니다. 근데 불확실한 상황이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고 잘 모르면 그럼 언제든지 저를 칠 수 있는 디스카운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가 어떻게 돼? 그거는 전문가들도 모른다고 네.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이 확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잘 아는 경제를 이야기하면 경제는 한번 심리적 타격을 받으면 회복하는데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린다고요. 최소 6개월이죠. 사실은 최소 뭐 6개월이죠. 최소 한 평균적으로 1년 반, 그다음에 길면 뭐 3, 4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기 사이클에서 정점 이후에 뭐 침체 기간을 생각하면 아무리 짧아도 18개월이라고 하니까 네. 최소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상황은 좀 초유의 상태니까 네. 그 기간도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감소화시켰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확률 높게끔 계산이 될 수 있으면 그 게임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 도박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도박에 내 소중한 자산을 많이 이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즘에 금리가 뭐 제로금리가 와서 뭐 말씀하신 그 100억을 은행에 맡기면 6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같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600만 원 받으신 분이 뭐 100억 자산가랑 같은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매몰리고 있는데, 그런 현상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라는 게 가치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설프게 행동을 해서 자기의 소중한 돈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에 처하기보다는 그래도 추이를 보면서 몸을 낮추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진이 나면 뭐 책상 밑으로 들어가든 해서 수그려서 낮은 포복을 해서 그냥 최대한 안전한 지역으로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뭐 GDP 대비해서 주가가 마켓캡이 얼마이기 때문에 할인돼 있다. 그 다음에 PER 그런 것들을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고 있으니까. 환경이 바뀔 때는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굳이 답을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확대를 한다는 거는 저는 별로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자 안 받는다고 생각해도 자기 자산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건 투자 관점입니다. 네. 트레이딩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뭐 1년, 2년의 어떤 투자 기간을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기가 투자했던 대상에 그렇죠, 대한 예. 그걸 판단해가지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라는 상황으로는 접근하기 힘들고요. 그렇다고 뭐 트레이딩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트레이딩은 어제 사도 당일날도 팔 수 있고. 그리고 그거 좀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지금 사실은 투자의 개념이라고 하면 불확실성을 소위 이제 우리가 통제는 못하겠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몸을 좀 낮추고 욕심내지 말라는데, 그런 얘기들은 사실은 조금 약간 좀 맞긴 하지만 그렇죠. 좀 대부분 트레이딩이나 이렇게 짧은 매매 하시면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손 놓고 있으라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네. 그럼 뭐 포커스를 좁혀서 트레이딩 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단기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주식시장은 저한테 그냥 하나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뭐 상승이나 하락은 하나의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그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일 네, 네. 뿐이기 때문에 네, 많은 자산이 있으니까 그게 보통 투자의 이제 대상이 일반적으로 주식시장만 보시는 분하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 같은 네. 경우에는 글로벌 자산시장을 보고 네. 자산시장을 선택을 해서 나름대로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쉽게 말해서 보자면 뭐 비이성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유가가 예를 들어서 7, 80불 이상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가격이 유지되기 힘들다 생각하면 그냥 뭐 아래쪽으로 방향의 기회가 있을 거다. 그리고 뭐 가까운 예로 이제 2달 전에 미국의 뭐 SPX가 예를 들어 S&P 500이 3,400 가까이 갔을 때 뭐 제가 보고 있는 모델 속에서도 뭐 생산, 소비, 뭐 금융 이런 걸 봐도 30% 이상 고평가되어 있을 때는 뭐 그럴 때는 이제 트렌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랫 방향으로 기회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1,450까지 갔고 최근에 빠르게 이제 1,900포인트가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900포인트에서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제일 궁금하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상황이 경기 호황기도 아니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처음 침체가 시작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연준에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연례 없는 돈을 풀었습니다. 그 푼 효과에 이 짧은 시간 3, 4주에 어떻게 보면 강세장보다 더 센, 속도로만 보면 이게 어떻게 뭐 반등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이건 그냥 상승보다 더한 상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그리고 2분기가 되면 기업 실적도 다 안 좋은 거 다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지금 2분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안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를 보는 선행지표로 보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행지표를 확인하는 게 있는데 동행지표를 확인하는 게 보면 그 관세청에서 매 1일에서 10일, 10일에서 20일, 10일 단위로 해서 발표하는 수치력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보면 되게 신기한 게 3월달 데이터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3월 19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3월 18일 날 바닥이었고 19일부터 요동쳤지만은 23일부터는 되게 빠르게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근데 그때 발표했던 한국 수출입 데이터가 되게 좋았거든요. 의외로 괜찮았죠. 네. 근데 4월달 얼마 전에 발표했던, 그러니까 저번 주에 보면 네. 월요일인가 때 13일 날 발표됐잖아요. 예, 예. 그날은 1일부터 10일까지 동향이 그날은 아침에 한국 시장이 좀 약간 약하다가 그게 발표되면 오히려 확 빠져버렸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한국은 잘 아시겠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보면 각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말고도 전 세계 글로벌 그 투자자들이 그걸 다 보는 거거든요. 우리 지표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을 보면서 이제 대충 나라 사정이 어떻고 뭐 수출이 어떻고 이런 걸 보는데 되게 데이터가 되게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거의 뭐 17%, 18%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 보더라도 소비를 하고 있는 유럽이나 최대 소비국인 미국이 지금 뭐 국가가 통제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주가가 강했던 거를 과거 통계를 보고 하더라도 없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욕심을 내는 타임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소위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났다고 보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횡보 내지는 다시 충격이 지표를 확인하고 혹은 이제 더 안 좋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게 나오면 더 밀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밀리면 소위 이제 2차 하락이 소위 있느냐 있으면 이전에 우리 코스피나 미국 S&P 저점을 깨는 그런 하락이냐 아니면 그거를 깨지 않는 정도의 하락일 거냐 이 궁금한 거 여쭤보라고 해서 사실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12년 전에도 네. 보면 그러니까 12년 전뿐만 아니고 예전에 뭐 저희 나라 IMF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일어났을 때도 보면 1차 하락으로 끝난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뭐 W자가 됐든 죄송합니다. 네, 뭐 N자가 됐든 그 뭐 이렇게 이게 V자로 가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죠. 네. 드물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가 뭐 누가 보더라도 타격이 크고 리세션 네. 기간이 이제 시작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다른 거는 이제 유동성이 12년 전에는 그렇게 안 했던 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려가지고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까 시장도 그걸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태핑하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네. 지금은 한 번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었거든요. 그렇죠. 연준이. 네. 어떻게 보면 이 연준은 이제 할 행동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걔들이 할 게 없잖아요. 제로금리고 양적완화도 했고 금융시장 안정화시켰는데 오히려 걔네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향후에 이 잘못 풀었던 유동성이나 아니면 잘못된 경제 상황 때문에 달러 패권 혹시 무너질 때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 말고는 여기서 뭐 일각에서 말하는 뭐 연준에 예를 들어 그 BOJ가 하고 있는 뭐 그 이드 커브 컨트롤을 뭐 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뭐 주식 시장에 사지 않겠냐, 뭐 이런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두 개 다 안 할 것 같아요. 이드 커브 컨트롤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 금리 캡을 씌웠을 때 몇 퍼센트 정도에 씌우면 괜찮겠습니까? 근데 별로 대답은 없으시고 그런데 미국은 알겠지만은 플러스 0.1만 넘어가면 그 BOJ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금리 안에 유지를 해가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미국 일본은요. 네. 근데 일본은 뭐 잘 아시고 장기 뭐 저성장 기업이고 소비를 안 하지 않습니까? 늙은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그리고 심리라는 게 한번 이렇게 심어지면 회복되기 상당히 힘든 건데 그에 다르게 미국은 다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일득캡을 잘못 설정을 해버리면 이 장기 국채 금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셔 방정식에도 나오지만은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를 대면을 하는데 잘못 설정을 해버리면 연준이 과도하게 또 개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나중에 지금 과거에 12년처럼 은행에다 돈을 풀었던 거면 은행의 초과 지준에 대해서 이자 더 줘가지고 돈 안 들어오게끔 시킬 수 있겠지만은 지금 메인랜드에다가 지금 당신들이 버티라고 소비하라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통화라는 게 이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M2를 번호 통화로 나눠가지고 나오는 게 통화 승수인데 12년 전에 하고 난 다음에 통화 승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냐면 대출만 해준다고 하지만 돈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란 게 들어가서 있으면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론 디폴트일 수도 있겠지만은 금리를 조금만 올리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돌아가는 형태가 생긴다. 통화 승수가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크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 지금은 뭐 락다운 시키고 앞으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소비도 안 하고 준비하니까 저축을 하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나오는 것 같지만 디플레 걱정하고 있는 건데.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은 돈을 쓰라고 메인랜드에도 돈을 풀었기 때문에 저게 일시적으로 몰리면 통화 유통수가 빨라지면 알겠습니다.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예. 때 제가 딱 보는 거는 뭐냐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문장주 대표와 세상을 읽다. 오늘 저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1시간만 얘기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추 1시간이 돼 가서요. 저는 이제 최소한의 소임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주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고 페북에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또 잘 이해를 사실 한 번 들어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저한테 네가 조금 그래도 친하니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쭉 1시간 동안에 제한적인 얘기를 한 건 저는 이제 만족이고요. 이제 인터뷰를 우리가 저야 자주 하고 싶지만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또 할 걸 오늘은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예를 들면 뭐 공부 좀 하라든지 뭐 이 지금 돈 좀 벌라든지 욕심 버리라든지 예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일단 다들 제일 관심은 자기의 이제 자산을 뭐 이렇게 불리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산을 지킬 줄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때 우리 앵커님도 맨날 말씀하시지만 1,400포인트 갔을 때 네. 그때 기회 그렇죠. 싸고 기회인데 그때 왜 손이 안 나가냐면 정치 경원에 보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정심리라는 게 드는 걸 확인을 하면서 접근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2년 전에 금융위기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유동성이라는 게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경제라고 하는 실물에 대한 백업이 없이 금융이 풀려나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냐면 물과 이게 모래처럼 붕붕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가치 투자가들이 좀 많이 붕괴했던 이유도 투자를 하면서 안전 마진 확보하면서 이제 투자의 어떤 가격에 대해서 근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 이제 자산 가격 움직임은 그런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를 평가해서 근거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시대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유동성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데 유동성을 이 일반 투자가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변화가 하루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게 내가 평범한 투자가고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 좀 두려움을 생각을 가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부분 다 샀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사야 될 그런 녀석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주식시장의 가격이든 자산시장 가격은 매수가 많으면 올라가는 거지 매도가 많으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으면 매수가 많으면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트렌드가 나오고 방법들이 있는 건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수를 많이 해야지만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만나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미 이들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다들 언제 팔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빠져가지고 공포감에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나뿐만 아니고 대부분 이미 공포감에 같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안 팔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내가 내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때는 이미 팔았을 때만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렇죠. 자기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야지 사야지 그래도 이익이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가 뭐냐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는 이미 보통의 사람들이 액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접할 수 있는 뉴스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반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제가 그 투자는 안 된다고 했지만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으면 원래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충격에 의해서 우리가 그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 이게 커지는 것처럼 유동성이 많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유동성이 없을 때 던져봐야 아무것도 안 그렇죠. 나오잖아요. 파장이 적죠. 지금은 뭐 잘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동성 게임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 사람 접근은 지금 보통의 사람들의 하는 말을 거꾸로 생각을 하고 하면 아마 그들과는 좀 다르게 액션을 해서 짧은 기회지만은 그래도 수익을 조금씩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7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미국에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고 그 사이에는 분명히 그 4월달, 5월달 2분기 관련되어 있는 경제 데이터들이 무조건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거를 굳이 견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다가 그 영향에 의해서 심리가 공포감으로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싼 기회를 주면 그때는 제 이야기 뭐냐면 좀 뭐 최소 한 달이나 두 달 뭐 이상 좀 약간 좀 발을 떼고 보기 때문에 좀 무덤덤하거든요, 사실은. 예. 무덤덤할 때는 오히려 들어있을 때와 보다 느끼는 객관적으로 할 수 것들은 있다 이거죠. 공포감을 느끼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것들을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심리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절대로 제가 말씀드린 그 지금 전문가 분이라고 하는 분들이 말하는 하단 레인지를 하단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놓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접하는 데서 이거 정말 엄청난데 하고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타이밍에선 용기를 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 역시도 좀 짧게 보시고 접근하는 게 현명한 투자가 아니면 트레이더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버핏이 그런 얘기 한 거죠. 사람들이 탐욕을 낼 때 두려움을 갖고 두려움을 낼 때 오히려 욕심을 가져라. 네. 예, 오늘 문 버핏, 문장주 대표님께서 그 얘기를 마무리해 주셨고요. 평상시에 뭐 본인의 그 자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주로 이제 해외 자산이라 이런 게 밤에 뭐 새벽에 거래될 거기 때문에 잠 못 주무실 텐데 저랑 가끔 통화하면 뭐 나라 걱정,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걱정 무지 많이 걱정을 하셔서 제가 걱정이 돼요.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저희 크리스찬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생각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좀 알려야 된다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가치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러셔서 이제 저하고 오늘 인터뷰도 하시는 거고 제가 뭐 출연료를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오늘 유익한 얘기를 했고요. 출연 여기 받았습니다. 예, 또 기회가 또 되고 또 사실 이때쯤 되면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혹은 또 페이스북에서 보시면서 또 제 방송 보시면서 문장주 대표를 다시 소환하라, 다시 만나라 그렇게 요청을 하시게 되면 다음번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